어찌 보면은 엘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가정에서의 이제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남자지만 이제 표현을 많이 그래도 하는 사람, 남자지만 무뚝뚝한 사람, 여자지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쵸. 여자지만 여자면서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여자 표현을 안 하는 표현을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죠. 그쵸.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저는 남녀라기보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과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남자니까 여자니까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남편이니까 그쵸. 아내니까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바깥 일을 하고 있냐 안살림을 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 어떤 그렇죠. 역할에 대한 부분은 봐야죠. 역할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향에서 생기는 현상들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남편에 대한 이해, 아내에 대한 이해로 해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엘리의 이야기가 분명히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적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가정의 케이스를 보면 90% 정도는 아내들이 오히려 말이 많고 좀 이렇게 닥달을 하는 쪽이고 남편들이 그렇죠. 말을 안 하는 쪽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지금 보면 약간 네. 남편분이 저랑 좀 이렇게 좀 침묵하는. 네, 그쵸. 침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저의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당신이 먼저 이제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계속 두들겼고, 그리고 그러다가 당신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그런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어떤 자세가 달라지면서부터 우리가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쉬운 것들이 있죠, 저한테.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전에는 그냥 무식하게 두들겼어요. 그냥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두들길 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집마다 있는 잔소리들하고 저는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일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컨설턴트로서 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당신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아내가 너무 똑똑해서 짜증난다고. 아내가 막 컨설팅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 똑똑해가지고 막 조곤조곤 따지면 숨 막힌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도 좀 숨막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느낀 게 저는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네. 저 완전 그랬거든요. 남편인데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를 바꾸려고 하지? 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지, 상대방이 나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내가 배움이 되게 부족해.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저 사람과 공부하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이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상황에 돌입했을 땐 우리의 관계의 정체성이 뭐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때. 저는 다만 그냥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집집마다 남편들은 말이 없고 아내들은 막 그냥 댕댕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전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내가 저런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일찍부터 훈련했을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 문제 해결을 막 하려고 하는 성격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표현을 내가 왜 하지? 왜 이렇게 막 그래도 많이 하지? 생각해보면 저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답답한 걸 못 참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답답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많은 거예요. 짜증이 많은 거고 답답하니까 아유 왜 이 상황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려는 성격이다? 그것도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뒤늦게 와서 모든 저의 과거를 쫙 놓고 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도망칠 곳이 없더라고요. 도망칠 곳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최종으로 찾은 건 죽음밖에 없었어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죽지 않는 이상 도망칠 수 없구나를 저는 일찍 느꼈을 뿐이에요. 보통 제가 그걸 느낀 시점이 다른 분들보다 좀 빨랐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인 거고 저는 도망칠 곳 없는데 죽지 않는 이상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네. 이거 덮어놓고 있으면 문제 커지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이거는 더 심각해지네.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외면하면 내 주변이 죽네. 전 그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치고 살면서 내가 외면하고 살면 당신이 죽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럼 그렇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 되면서 살 거냐는 거지. 그럴 바에 내가 내 목숨 끊는 게 낫지라고 막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도망치면 안 된다. 아니,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나도 좀 알려줘. 나도 도망치고 싶다고.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라서 방법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걸려.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저도 많은 도망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안 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나만 살면 돼. 내 옆에는 내 배우자고 자식이고 다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대화를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부부가.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상관없이 부부가 적극 대화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내 아이 죽어도 상관없어? 당신만 살아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면 그러면 슬프지만 헤어지자라고 하는 게 전 맞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나 당신 있어야 돼. 나 내 아이들이 있어야 돼.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 나도 못 살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것 같은데, 괴로운데, 그런 문제를 덮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진짜 힘들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라고 호소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날에 아쉬운 건 그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막 혼자서만 막 괴로워하고 혼자 막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붙잡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저의 그런 마음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자기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대로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왜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덮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하긴 몇 번 했네.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 번 이혼하자고 했고 당신이 그때마다 잡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내가 이제 뻘짓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 또 안 걸렸어도 저 혼자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복이 됐던 거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호소하고 당신이 다시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제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면서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호소하다가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또 호소하다가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거를 몇 번 했던가.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걸 더 노력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호소를.
호소를 더 많이 하고, 그게 아니면 진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었으면 진짜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좀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내 자세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당신을 역시 내가 더 원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뭐 이 정도 관계면 괜찮아 라는 쪽이었고, 내가 답답한 쪽이었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좀 더 전략적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전략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었어요.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는 줄이고 확실하게 호소를 할 때는 호소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그냥 당신한테 저는 계속 잔소리하다가 잔소리가 점점 세지다가 경계가 없이 호소로 가서 그러다가 이혼해 막 그러고, 그러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냥 뭐야 그러다가 이혼해 그랬을 때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나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붙잡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악순환이 있었던 거 아닌가. 좀 더 전략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그 부분 저 정말 절대적 동의를 해요. 내가 나를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되고, 내가 했었어야 되는 것들에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화를 내거나 잔소리가 아니라 눈물의 간곡한 호소를, 나 죽겠다 막 이런 호소를, 그런 것을 했더라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 엘리도 만약에 제이든이 이렇게 호소하는 잔소리 이런 건 절제하고 호소하는 식으로 했으면 좀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호소를 조금씩은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때 저는 저 호소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다시 원상 또 다시 이제 되돌아가고 이제 그랬겠지만, 저는 심지가 좀 어떻게 보면 남편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남편을 알고 싶고, 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남편한테는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느끼는지 이런 거 지금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호소를 나 죽겠다 그런 호소보다는 이거는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되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내 힘든 걸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별로 안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입장에서 지금 남편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지금 되게 힘든데 저 사람도 지금 힘들대. 그러면 이 상황이 되게 지금 이 남자한테는 혹은 나한테도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든다는 얘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보다는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둘한테 너무 지금 안 좋지 않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게 그거였잖아요.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소하라는 거니까. 그 호소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나나 아이들이 죽어나가도 당신은 상관이 없어? 라는 얘기를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방향이 보면 부부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희는 이 방향,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가 돼 있다면 대부분의 부부 관계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딴 데 보고 있고
한 사람만 이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음. 예전에 우리는 당신이 다른 데 바라보고 제가 이 사람만 뒤를 쫓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신지의 경우는 그 반대인 거고. 예? 근데 이런 경우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돌리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네. 일단은 고전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때 이해 단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에 대한 건 결국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돈을 돌리고 있는가에 대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성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차이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이 사람의 상황들 그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아까 엘리가 얘기한 게 첫 번째예요. 나를 먼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쵸.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은 나중에 잘못된 표현인 거고 100점 불퇴예요. 물러서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100점 불퇴예요. 그분이 얘기하신 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쫓고 있는 목표물을 알아야 돼요. 이 사슴인지 곰인지 호랑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정도 잘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주 전략적이어야 돼요. 제가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나를 먼저 알았어야 됐고, 이 사람을 더 연구를 했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엽기 토끼를 잡으려면, 이분은 이제 토끼띠인데, 제가 엽기 토끼라고 하거든요. 네. 이 엽기 토끼를 잡으려면, 이 보통 특이한 동물이 아니에요. 이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쫓아다니다가 힘들다는 얘기만 했다는 거지. 나 너 쫓기 힘들어 그러면 누가 쫓아오래? 뭐 이래버리니까. 어? 맞아.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되게 편하게 우리 뭐 그러면 뭐 헤어지는 게 낫지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 이게 내가 아쉬운 거야. 내가 저걸 잡아야 되는 건 나야. 내가 사냥꾼이야. 여기가 사냥감이고 되게 무식하게 사냥하지 않았나? 난 되게 사냥 이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로니 로기한테도 연애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얘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그러니까 사귀기 전 단계의 사냥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기까지 가는 돌입하는 전 단계 사냥은 되게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냥은 완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나랑 사귀어줘, 나한테 흥미를 끄는 정도, 매력 발산해서 흥미를 끄는 정도 덫을 놓거나 뭐 사냥하는 정도는 1단계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진짜 막말로 정말 잠자리도 하고 같이 더 깊은 연애도 하는 정도까지 가는 2단계 사냥도 되게 딱 노멀한 그 로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영역은 이 사람의 몸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사냥은 이게 초고난이도 사냥인 거죠, 이게. 다들 그 사냥이 안 돼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냥을 몸을 얻기 위한 정도 단계, 나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1단계와 몸을 얻기 위한 2단계 정도의 사냥법으로 무식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주변들의 관계를 보면요, 진짜 보면 사냥꾼, 사냥감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쵸.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냥감, 사냥꾼이 이랬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네? 갑자기 확 바뀌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또 그러다가 애 낳고 나서 완전히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맞아. 상황들이 결국 이거는 사냥의 문제입니다. 사냥의 문제. 아, 지금 이거야? 심지어 이거? 아, 그치. 이런 경우도 있지. 결국은 그럼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첫 번째는 엘리의 얘기가 그거고.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사냥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는 저는 좀 약간 여성과 남성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부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이 가지고 있는 본능 혹은 남성들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본능이라든지 전략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전략 그렇죠.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전략 중에 하나로. 본능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남자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성적으로 이분은 박사예요. 성적인 본능이라든지 그리고 남자들의 아주 단순 무식한 뭐 그런 면이라든지 어떨 때는 뭐 이렇고 뭐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본적으로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써있는 뭐 책을 읽어봐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알아도 또 남편이랑 그런 본능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남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막 정말 육체적인 그런 본능만 강한 사람이야. 정신적인 본능만 되게 강한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거를 저는 심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한 후에 남편이랑 남자들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혹은 이런 본능이 있다며 얘기도 해보고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를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진실인지 아닌지도 그렇죠. 또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여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성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기본적인 거 아주 많잖아요. 뭐 돈에 관련된 문제, 성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남편에게 또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또 소통이 또 필요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더 이제 대화에 대한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엘리가 얘기한 나를 알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냥감을 알기 위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나를 알고 이제 사냥감을 알았으면 나의 역량과 사냥감의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나오겠죠. 갭이. 나는 활밖에 못 쏘는데 저건 총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총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예, 공부해. 배워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냥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사냥감이 옆에 있어야 대화를 하지. 그렇죠. 사냥감이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일단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갭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결국 내 안의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기본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소와 정말 진지한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정말 일방적으로 어텐션 시키는 거죠. 어텐션. 그러니까 그치. 여기 영어를 더 잘 알아듣지. 어텐션 시키는 거죠. 예. 차렷 시키는 거죠. 이게 생각이 막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옆에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딱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귀로 이렇게 안 새나가게 딱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심지 그 환경 자체가 아이들도 3명 있고 되게 분주한 가운데에서 남편과의 이런 시간이 뭐 저녁 시간밖에 없거나 근데 또 저녁에 또 만나면 서로 되게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